혹시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을 기억하시나요? 설레는 마음에 잠 못 이루고 어머니가 싸주실 김밥 냄새를 상상하며 잠을 뒤척이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소풍 가방에 무엇을 넣었었나요? 작은 음료수 한 병, 과자 한 봉지, 그리고 돗자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가방은 가벼웠고 우리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라는 소풍은 왜 이리 가방이 무거웠을까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 자식들 앞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까지. 우리는 인생이라는 소풍길에 너무 많은 짐을 등에 지고 가파른 오르막길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도 없이 그저 앞만 보고 걸어온 세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나이 60을 넘겼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깊어진 눈가 주름을 가진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억울하신가요? 아니면 허무하신가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인생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침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어 진짜 소풍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천상병 시인은 그의 시 귀천에서 인생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차마 바래는 이슬 더불어 손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소풍입니다. 소풍을 와서 온종일 무거운 가방만 메고 다니다가 돌아간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제 60이 넘으셨다면 그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풍을 소풍답게 즐겨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마치 소풍 온 아이처럼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계의 무게를 줄이세요. 60이 넘은 우리가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무거운 짐은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맥이 곧 능력이고 자산이라 믿었습니다. 명함 지갑에 명함이 가득 차야 마음이 놓였고 경조사 명부에 이름이 빠지면 서운했으며 주말마다 각종 모임과 동창회에 쫓겨다녔습니다.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작 내 마음은 멍들어가기 일쑤였지요. 하지만 여러분, 60이 넘어서도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내가 정말 아프거나 힘들 때 진심으로 눈물 흘려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던가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손에 꼽을 정도일 것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간관계에도 다이어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지는 사람, 만나서 늘 옛날 자랑이나 남 흉보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들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세요. 굳이 싸우거나 절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락을 줄이고 나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를 두고 절교가 아니라 소원이라 했습니다. 멀리 두고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대신 그 비워진 자리에 진정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마주 앉아 차 한 잔을 마셔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못난 모습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진짜 내 사람 몇 명만 남겨두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 보느라, 가족들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하며
어디로 여행 가고 싶어 하는지 잊고 살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와 대화를 나누세요. 혼자 보내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은 고독으로 승화될 때 비로소 내면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이라는 소풍을 가장 우아하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식이라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만큼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아까워도 자식 학원비는 아끼지 않았고, 내가 좋은 옷 입는 것보다 자식 브랜드 옷 하나 더 사주는 것을 행복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처럼 키운 자식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직장은 좋은데 잡아야 할 텐데, 결혼은 언제 하려나? 애는 언제 낳아서 어떻게 키우려나? 여러분,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식의 인생에서 내 지분을 모두 회수하셔야 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품을 떠난 자식은 이제 엄연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자 자기 인생의 항해사입니다. 그들이 겪는 시행착오, 거절의 아픔, 삶의 무게는 그들이 스스로 짊어지고 건너야 할 그들만의 강입니다. 부모가 대신 건너줄 수도 없고 대신 건너주어서도 안 됩니다. 과도한 간섭과 걱정은 자식에게는 숨막히는 집착이 되고 부모에게는 끝없는 노후의 불안이 될 뿐입니다. 60 이후에 가장 현명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부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건강을 지키고 내 노후 자금을 지키며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떠날 때는 뒤돌아보지 않고 쿨하게 보내주세요. 자식의 고민에 대해 먼저 묻지 마시고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만 따뜻한 귀가 되어 주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라. 엄마 아빠도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즐기련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자식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고 부모의 노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몸의 변화를 달래며 사세요. 나이 60이 넘으면 몸에서 하나둘 신호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는 말이 뼈저리게 느껴지지요.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해지며 소화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밤에 잠은 자꾸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푸둥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하면서 왕년의 체력만 믿고 몸을 혹사하는 과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나도 다 살았나 보다 하며 작은 통증에도 크게 낙담하고 우울해하는 절망입니다. 하지만 소풍을 나온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잠시 털고 앉아 무릎을 호호 불고는 다시 일어나 걷습니다. 우리 몸을 대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온 우리의 몸입니다. 심장은 밤낮 없이 뛰었고 위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하느라 애썼으며 다리는 온 세상 구석구석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준 내 몸에게 고맙다, 고생했다며 쓰다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몸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달래며 살아야 합니다. 격렬한 운동 대신 하루에 30분씩 동네 공원길을 천천히 걷는 산책을 시작하세요.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땅을 밟으며 들이마시는 맑은 공기야말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식습관도 바꾸셔야 합니다. 젊은 시절의 폭식과 과음은 이제 독이 됩니다. 소박하지만 영양이 가득한 제철 음식을 찾아 드세요.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귀찮아하지 마세요. 아픈 곳이 있다면 숨기거나 참지 말고 즉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60 이후의 건강관리는 완벽한 무병장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약한 부분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달래가며 쓰는 지혜입니다. 몸이 가벼워야 소풍길도 즐거운 법입니다. 네 번째, 소박한 체험으로 즐기세요.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비싼 옷과 가방을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은 지금 그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나요? 큰 집은 청소하기 힘들고 좋은 옷은 입고 갈 때가 마땅치 않으며 비싼 물건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저 짐이 될 뿐입니다. 소풍을 올 때 짐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풍경을 보기는커녕 짐 지키느라 돗자리 옆을 떠나지도 못합니다. 인생의 오후에는 채우는 삶이 아니라 비우는 삶, 그리고 소박하게 즐기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내 영혼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소박한 취미를 찾아보세요. 돈을 써서 얻는 쾌락은 순간이지만 내 손과 마음을 써서 얻는 행복은 오래갑니다. 도서관에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빌려 읽는 기쁨, 베란다에 작은 화초를 심고 매일 아침 새잎이 돋아나는 것을 관찰하는 경이로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조용히 일기를 쓰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큰 돈이 들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귀족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자체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 강좌를 찾아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서예, 바둑,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혹은 악기 연주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보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저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뇌가 깨어나고 삶의 활력이 도는 그 느낌을 즐기시면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남의 시선에 두지 않고 내 안에 소박한 기쁨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의 노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시간은 참으로 화살과 같아서 뒤돌아보면 그 고생했던 날들도 눈물 흘렸던 날들도 모두 한 자락 꿈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모진 비바람도 불었고 눈보라도 쳤던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그 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인생이라는 소풍의 오후 시간입니다. 오후의 햇살은 아침의 햇살처럼 눈부시거나 뜨겁지는 않지만 세상을 가장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가방을 가볍게 비우십시오. 미운 사람, 억울한 기억, 과거의 영광이나 후회는 모두 흐르는 강물에 흘려보내세요. 자식에 대한 걱정도 내려놓으시고 오롯이 나 자신의 행복과 평안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눈부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동하며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60 이후를 소풍처럼 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먼 훗날 이 소풍을 끝내고 돌아가는 날 참 재미있었다. 참 아름다웠다며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가장 가볍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의 삶을 응원합니다.